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워크숍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회기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클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인물들과 함께 또 실습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과제를 되게 잘해 오시네요. 잘하시고 과제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이 이제 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약간만 좀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뜰작 TV 방송 들으실 때 다른 일 하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왜 여쭤보냐면 곧바로 이렇게 오늘은 댓글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이야기 우리가 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 자, 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대화 이전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소통. 대화는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쭉 펼쳐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다음에 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형태가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토론의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논쟁의 방식도 있고, 그리고 훈련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의 방식들에는 이렇게 5가지의 종류들이 있어요. 5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말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이 논리적인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논지를 이기기 위한 그런 흐름이고요. 토론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2가지, 대화와 담화에 대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담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화라고 하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할 때 다른 사람과 소통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때 다른 존재와 소통을 할 때 대화는 상호작용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옳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타나요. 대화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화. 그 다음에 옳음. 그리고 이 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대화.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통찰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옳음과 진실과 통찰이 드러나고 있는 소통의 방식이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요.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인데 사실 의도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거를 그냥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도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옳음과 진실과 통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지고 또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의도성을 가지고 했지만
그 안에 많은 영역의 이제 소통들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화는 의도적인 방식이고 이거를 기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소통 방식에서 이 옳은 진실 통찰을 가지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대화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담화라고 얘기하면 이 담화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것을 교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류. 담화도 중요하죠. 예,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옳음이나 뭐 여기는 무슨 이 가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의도적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어디 갔다 왔는지, 뭘 샀는지, 뭘 먹었는지, 또 뭘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대부분 소재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재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이렇게 미팅을 위해서 만났어요. 뭔가 사귐을 위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보통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이야기의 소재가 뭘까요? 이야기 소재가 어디 사는지, 또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다 소재 중심이에요. 소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거냐면 그 사람 주변부에 있는 것들, 그 사람 주변부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죠.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막상 사귐의 시간을 가져보면 볼수록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옳음과 진실과 통찰에 대한 것도 빈곤해요. 빈곤하다고 한다면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담화 위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담화 위주.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대화하는 데는 이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재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대화는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이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대화 안에는 왜 옳음과 진실과 통찰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내재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정, 느낌, 그리고 이 감정과 느낌 포함해서 자기 안에 있는 기억과 경험, 그 다음에 이 기억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겠죠.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기억과 경험,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다른 패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찰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옳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담화라고 하는 건 소재 중심이라고 했죠. 이 소재 중심이기 때문에 소재 중심은 항상 사건 중심, 그 다음에 해결 중심이에요. 해결 중심. 결론이 중요해요. 해결 중심. 그러나 관계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아이와 뭐 얘기할 때에 엄마가 뭔가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그럴 때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소재 중심에서는
항상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관계가 소외된 상태로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를 확장하고 담화를 좀 줄이고, 그리고 담화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화로 옮겨가는 작업들을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대화 나누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화를 나눈 것들을 보시면서 평상시에 아이들과 이 대화와 담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초등학생을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아이가 잘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보고 이제 알림장 꺼내보라고 하고, 알림장에 숙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숙제하라고 하고, 아이가 뭐 사교육을 한다면 학원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옷 갈아입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손 씻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밥 먹으라고, 또 간식 먹으라고, 뭐 학습지 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되면 저녁 먹으라고, TV 그만 보라고 하고, 컴퓨터 그만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임집 그만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빨리 자라고, 씻고 자라고, 옷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라고, 학교 가라고, 아침 먹으라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줄기들을 보면 여기서 대화의 시간들을 얻어내기가 참 힘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담화로 가득 차인 거예요. 담화로 가득 차인 거예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대화를 통해서 옳음과 진실과 통찰에 대한 부분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 대화의 상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담화의 방식으로 대부분 지식과 정보 정도 교류하는 이 관계가 많은지 우리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담화의 대상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걸 버릴 필요는 없고, 이 담화를 대화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담화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대화로 옮겨갈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서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또 함께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답을 해 나가잖아요. 질문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덧 대화에 깊이 있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픈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다 대화의 과정들이 마치게 됐을 때 소감 나눔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술 먹어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술을 안 먹어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담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뭐 술을 마셔야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분위기가 잡혀야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한 의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박수현님 같은 경우에는 담화가 8이고 대화가 2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담화와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제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아이와 대화 나누고 가족들과 대화 나눴을 때에 여기 옳음과 진실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로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내가 이제 그동안 관찰만 해왔던 부분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있어 왔는지, 그 대화 속에서 옳음과 진실과 통찰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음과 진실과 통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제 의도적으로 대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화하셨을 텐데, 이제 옳음과 진실과 통찰이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대화 속에서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고요. 자, 그 나눠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담화에 대한 부분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실험해 보고자 하는데, 이 아이와의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과정에 대한 이제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 토대로 해서 의도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실험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에 참여해 주실 때 이제 조금만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그것이 이제 쭉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을 텐데요. 유럽에는 그 대화의 만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대화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여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연결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테이블마다 몇 사람씩 앉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몇 사람씩 앉으면 거기에 진행자가 이제 메뉴판을 갖다 주죠. 메뉴판을 갖다 주면 그 메뉴판을 열어보면 거기는 음식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질문의 메뉴가 써 있습니다. 질문의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 참가자들이 질문의 메뉴에서 저는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3번 메뉴, 3번의 질문이죠. 저는 4번 선택할게요. 이렇게 이제 메뉴를 선택하게 되죠. 메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질문을 자기가 읽고 그리고 자기가부터 이제 그 질문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안에는 서로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어디 살아요, 무슨 직업이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조정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하나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 운동성이 있는 것이 아예 그 책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사회 속에서 이 대화의 깊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확산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읽어보면, 자, 여기에는 분명 소재도 들어가 있어요.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삶의 중심으로 이 삶의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펼쳐내는지 그 마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대화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화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클. 자, 우리가 이제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클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클에 대한 부분들이 이 대화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서클이 담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토론도 할 수도 있고 서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려있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전부터 원주민 시대 때부터 같이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냐면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들을 확장하고 그 자율성들이 결국 자발성의 개인화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서클은 원형으로 이제 돼 있죠. 원이죠, 원이죠. 이렇게 원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서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서리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모서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소외나 배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평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클을 누군가가 진행은 할 수 있어도 주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서클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서클 속에서도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훈화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은데, 서클의 특성은 뭐냐면 공평하게 시간도 배분해서, 그리고 수평적 구조로, 그리고 이제 그 사각지대 없이 소외나 배제 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함께 패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차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면 다 보이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원형이 갖고 있는 연결성, 그리고 이제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 그리고 순환 관계들, 이 순환에 대한 부분들, 생명의 원리들, 이런 부분들이 다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고대 사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모임성들이 원주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원주민 전통이기도 하고요. 이 원주민 전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북미 원주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 유럽의 원주민 전통에 의하면 이런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대화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원주민 전통. 그 다음에 이 서클은 이제 어떤 종교 전통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적 전통. 특히 이제 이 그 종교 전통 속에서 기독교 평화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 평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쭉 흐름을 이제 역사적으로 받아오면서 이것이 이제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모형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더라도, 원주민 전통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회적인 모형으로 발달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이 서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서클의 기본 요소. 서클은 원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냥 서클이 아니라, 서클에는 기본적인 이제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의식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레모니죠. 세레모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은 이 원형으로 둘러 앉은 이 모임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일반적인 담화를 하고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그 구조와는 다른 구별되어 있는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모임이다. 그래서 의식을 할 때는 보통 원주민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 안에, 원형 안에 불을 피웠죠.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중심으로 해서 우분투 같은 거를 보면은 함께 손잡고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회에서는 이 불을 피우고 춤을 추고 원주민 사회들이 많이 보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서클과 연관돼서 이야기하면,
불을 가운데 이제 놓는다. 불. 불을 우리 사회는 이제 예전에 이게 캠핑 문화가 없었잖아요. 캠핑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없었는데 캠핑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그 불을 피우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불이 상징하는 거는 뭘까? 보면 이제 딴 데서 이렇게 서클 만들어 놓고 불을 왜 피울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캠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캠파이어 같은 거 하면 캠파이어에서 불을 왜 피울까? 추워서요? 고구마 꺼먹으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본래 그 의식으로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itting on the fire, 불 위에 올라앉기입니다. 불 위에 올라앉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의미하는 거죠. 분쟁. 우리 이 공동체의 분쟁과 같은 어려움, 서로 다름, 이 분쟁과 같은 어려움, 그 뜨거움 위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올라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불이에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고백이면서 함께 어떠한 그 생각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불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를 낭송한다거나 음악을 함께 듣는다거나 그리고 무언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이 삶에 대한 마음들을 끌어낸다거나 또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어떤 인용문을 읽는다거나 편지를 써서 서신을 나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의식의 모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의식과 함께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서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규칙. 서클은 서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본다면 기본 규칙은 첫 번째 작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클은 아무나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킹 피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킹 스틱이니까 말하는 막대기죠. 이 말하는 스틱을 갖고 있는 사람, 피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막대기일 수도 있고 깃털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인형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평화적 상징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토킹 스틱을 든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청이라고 하는 기본 규칙이 있어요. 내가 내 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에 이야기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막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내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분량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들을 채워나가는데 이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또 이야기가 공동의 지혜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가면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원 자체가 약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이 원형의 틀을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 이 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 지점을 찾고 그 가운데 이 안의 형태, 이 원의 형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원이라는 게 한 사람 빠지면 다 간격 조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간격 조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 조정 없이 서로가 균등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틀 자체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기본 규칙 중에 마지막 약속인데 뭐냐면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원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비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원 안에서 다 이야기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한테 너 그런 얘기 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기본 규칙이에요.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고 또 어린 친구들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간략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 규칙이라는 것이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토킹 스틱입니다. 토킹 스틱. 여기 기본 규칙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토킹 스틱이 세 번째의 구성 요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토킹 스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사람이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또 소품이어야 되고 평화적 상징물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토킹 스틱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토킹 스틱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 굉장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데 이 토킹 스틱은 본래 원주민들의 방위 신앙에서 나온 방위 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이 방위라는 것이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그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방위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토킹 스틱이 소통의 구조 속에서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킹 스틱 말고 이제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진행자는 훈련된 진행자죠. 훈련된 진행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원형의 이야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원의 이야기, 기본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진행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진행자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또 역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훈련된 진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할 때 그것을 피드백해주고 또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들까지 진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여기는 이제 안전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기본 규칙이 이루어지려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해도 괜찮을 안전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공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수용받는 느낌이 드는 공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청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서클의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클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봤다면 우리는 서클은 크게 보면 자, 관계 형성을 위한 서클이 있고요. 관계 형성이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형성에 대한 서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체 서클, 그 다음에 이야기 서클,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신뢰 서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면 신뢰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전통과 지금 합쳐져 있어서 신뢰 서클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체 서클, 이야기 서클, 주제 서클, 또 우리가 뭐 축하 서클, 또 만남 서클, 여기 앞에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은 공동체 서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서클, 그 다음에 공동체 서클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우리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클로 발달할 수 있겠죠. 갈등 전환 서클도 할 수 있겠고 문제 해결 서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피스메이킹 서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피스메이킹 서클.
피스메이킹 서클. 그래서 문제 해결 서클이나 피스메이킹 서클. 근데 분명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서클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신뢰를 쌓아가는 서클이 지속된다면 그 공동체로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에서도 이 신뢰를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가 우리가 하부 구조가 되어서 트러스트 빌딩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러스트 빌딩 사이클이 되어서 이것이 구축된다면 문제 해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회복적 정의가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또 적용될 때에 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서클의 형태를 자꾸 문제 해결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사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서클을 진행할 때에 이 우리가 이제 원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앉아보면 이 진행 방식에 따라서 진행자가 여기 있어요. 진행자가 여기 있으면 토킹 스틱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 순서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돌아가는 것,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진행자가 질문도 준비해 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와서 이제 이 서클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와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을 순차적 진행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차적. 정형화된 서클의 형태죠. 순차적 진행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서클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이 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비순차적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비순차적 진행 방식은 꼭 이렇게 여기 그 진행자가 여기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 들고 이야기 나눌 사람만 토킹 스틱을 건네받아서 이렇게 드문드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토킹 스틱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토킹 스틱을 건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클 진행 안에 놀이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습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흐름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서클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순차적. 그 다음에 서클 중에 이 형태 중에 순차적, 비순차적을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중원으로 둘러앉아 있는 이거를 우리가 어항 서클, 피셔블 서클이라고도 얘기하고 어항 서클, 이중 서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중 서클. 그래서 이 안쪽에 앉은 사람이 안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너 서클이라고 얘기하죠. 이너 서클이라고 해요. 여기 아우터 서클인데 아우터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 안쪽 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돼요. 경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주고 또 자기 소감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야기가 서로 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서클이 바로 어항 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순차적, 비순차적, 또 어항 서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어항 서클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서클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환영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에 대해서 안에 안고
나눌 사람들이 안에 앉고, 바깥쪽에는 이 사람들의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대한 소개하는 것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와 연결되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 공동체 서클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할 때도, 또 피스메이킹 서클 할 때도 여기에는 문제 당사자들과 진행자가 앉고, 바깥쪽에는 이 부분에 공동의 지혜를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어항 서클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모델을 보면, 뉴질랜드는 1989년도부터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개인에게 맡겨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족협의회라고 하는 패밀리 그룹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했죠. 제도화했다는 것은 법제화했다라고 합니다. 법제화해서 이 청소년들과 문제 있었던 청소년들과 그 피해자들이 안쪽 원에 앉고, 관계자들이 그 원 안에 앉고, 바깥쪽에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교사와 그 다음에 경찰관들과 이런 이웃 사람들이 앉아서 이 청소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뉴질랜드의 그 마오리족의 전통에서 이렇게 따와서 이런 형태가 법제화됐죠. 그래서 이 서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이 뭐냐면, 이 서클은 누군가가 주도해서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자들의 역동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실제 서클 모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서클로 함께 모였는데요. 서클로 함께 모이신 여섯 분의 참여자가 계십니다. 자, 김선홍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선희님 오셨고, 내일진 과장님 계시고, 다 계시네요. 예, 우리 여섯 분과 함께 서클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서클을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서클을 진행하면서 진행자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서클은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냐면, 처음에는 의식을 합니다. 이제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구별된 그 시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센터피스가 놓여 있는데, 센터피스는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또 의식과 연계해서 그 의식에 대한 부분을 이 센터피스에 담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가운데 중심에 대한, 원의 중심에 대한 이 의미에서 여기 의식과 연관되어서 중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 또 의식을 치르면서 그 의식의 표현들을 이 센터피스에 담아 놓는 것, 이런 의미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 이제 센터피스에 카드를 깔아 놓았습니다. 카드를 깔아 놓고 이제 참여자들과 함께 이 카드를 선택해서 자기들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는 의식이 첫 번째, 의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는 기본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 규칙을 이야기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 규칙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여자들이 6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참여자들과 함께 기본 규칙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규칙은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토킹 스틱은 바로 이 작은 뭐라고 할까요? 원형의 이제 그 말랑말랑한 그 뜨개질로 손수 만든
원형의 인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품인데요. 이 그 서클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런 원형의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토킹 스틱을 든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들지 않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의 규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분량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분량도 함께 이제 우리가 유지시켜준다, 보장한다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원형이라고 하는 이 서클의 이 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원형의 틀을 이제 같이 함께 약속으로 하고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 규칙은 뭐냐면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모두에게 비밀 보장이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약속해야 되는 것이죠. 비밀 보장을 약속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비밀 보장을 해주시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 규칙이 끝나면 이제 기본 규칙을 이야기할 때 토킹 스틱을 소개를 했지만 토킹 스틱이 또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토킹 스틱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여기 담겨있는 추억에 대해서 평화적 의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센터피스를 구성해 놨는데 이 센터피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연은 의식을 하면서 실제로 연은 의식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제 모이셨으니까 카드 하나씩을 좀 골라보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씩을 골라보시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카드를 골라보신다면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김선홍님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이 카드를 고르셨군요. 이 카드를 이렇게 고르셨습니다. 저는 네, 이 카드를 고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선우님은 이 카드를 고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선우님? 이 카드를 고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우리가 카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지금 이제 연은 의식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저는 이 미로가 그려져 있는 그림 카드를 골랐는데요. 마치 제가 찾아가는 길이 불확실하지만 미로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미로를 찾아가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그림 카드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선희님은 어떤 카드를 골랐을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님, 예, 종이로 맞춰져 있는 사람인데요. 예, 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이 카드를 고르셨을까요? 네, 이선희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그림책 읽기 모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종이에 썼다 지웠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네, 이선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김선홍님은 지금 하늘에 구름으로 조각을 하는 여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그리는 하늘에 사다리를 올라타고 가서 이 구름으로 조각을 하는 이 그림을 고르셨어요. 예. 왜 이 그림을 고르셨을까요? 네, 김선홍님이 이야기했죠. 마음의 평화를 하늘의 구름으로 새기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은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 몽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했어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규칙을 이야기하고 토킹 스틱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서클이 진행되는 부분의 처음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서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나눌 때는 보통은 진행자가 질문을 준비해 와서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질문을 이야기하고 진행자가 먼저 질문에 답을 하고 자, 김선홍님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질문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여는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는 질문. 여는 질문은 뭐냐면 이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이에요. 참여자들 보면 지금 이렇게 다 웃고 있지만 사실 웃고 있어도 이렇게 마음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모임에서 긴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긴장할 수 있는데 여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는 질문은 쉬워야 되겠죠. 쉽고 혹은 재미있거나 혹은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거나 자기의 내면을 막 드러내야 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여는 질문들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김성웅님에게 뜰작은 김성웅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김성웅님은 한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성웅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고 또 쉽게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는 질문은 한 가지 정도 하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그 여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고 또 주제와 꼭 연관되지 않아도 되니까 여는 질문을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서클 모임에서 나눠야 될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제, 토픽을 나누는 것인데요. 이 주제 질문을 나누는데 주제 질문은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회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주제 질문,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질문 다음에는 또 이제 주제 질문할 때 나왔던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어떤 그 주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 질문이 한 가지 정도 혹은 두 가지 정도 존재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서클을 닫는 이제 이 배움 나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 나눔. 어떤 느낌이었는지, 오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상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닫는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닫는 의식은 악수를 해도 되고, 허그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 또 처음에 여는 의식을 한 것처럼 닫는 의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닫는 의식은 잘 안 하는데 명상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 표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마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서클의 일반적인 순서들이 있는데 서클의 질문은 조금씩 바뀌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 비순차적 질문, 비순차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비순차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고 또 그 주제 질문이 뭔가 이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면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규칙과 토킹 스틱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기 6분 외에도 우리가 6분들 외에도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여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는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까요? 누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인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고 엄마를 초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를 초대하고 싶고
또 어떤 이웃을 초대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세 분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자, 내가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세 분을 뽑아보세요. 세 사람을 뽑아보시고요. 그 세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홍님과 또 이제 우리 그 이선희님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 시작한다면, 저는 오늘 저녁 식사에 이제 그 지금 그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그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청년은 자기 삶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같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한 청년을 초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초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나누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이제 개별적이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 초대하면 세 명이 다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의 화목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과거의 힘든 고비들을 어떻게 넘겨왔는지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음식은 요즘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서로 좋아하는 이제 그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다슬기를 사다가 다슬기 해장국을 끓여서 함께 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나누고 싶고, 저는 이제 초대하고 싶은 세 분의 이름이고, 세 분의 이제 초대할 대상이고, 또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론 질문이 가볍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어쨌든 여론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선우님이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성우님이 말씀하실 것인지, 김성우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토킹 스틱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긴장하지 마시고 다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신 것처럼, 물론 뭐 대통령 부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초대할 수 없겠지만 마음으로 이제 성원을 보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데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초대해서 함께 같이 서클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클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족관계에서 서클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뭘 이런 걸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고모부님 돌아가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명절이었는데, 그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자고, 이렇게 고모부 가족들도 모이고 다 같이 모이자고 했습니다. 모여서 같이 가족들 모두가 다 이제 몇십 명 되겠죠. 몇십 명 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서 앉아서 이제 애도하는 서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죠.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토킹 스틱 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애도 서클을 하고, 또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이 서클의 모양들, 우리가 의식을 하고 또
토킹 스틱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기본 규칙을 얘기하고 또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 진심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진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여정들을 알아가게 되고 이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서클의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클을 여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 질문을 이렇게 쭉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한다면 오늘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움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해요. 배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연수 3일간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이번 연수에서 여러분의 소감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이선희님 또 김선홍님 또 여기 나혜진 원장님 다 이렇게 계신데요. 예. 저 두 분은 지금 뒤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배움 나눔 서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 나눔으로 이제 해봤으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나눠주셔도 좋고 모두가 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쭉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좀 나눠드린다면 저는 이번에 워크숍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이죠. 네, 덕분에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밴드라인은 처음 해보는 겁니다. 밴드라인 처음 해보는데 밴드라인 처음 해보는 건데 사실 뭐 이제 댓글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치는 않지만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도 소통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것이 댓글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고 또 이 연수를 통해서 이제 배움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함께 참여하는 열정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배움 나눔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 댓글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일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소통하면서 마치 보이는 라디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소품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서클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수고로움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같이 준비해 주신 뜰작 TV 또 이제 도서관 뜰작 도서관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연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참여자들은 고이 모셔두었다가 또 이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3일 동안 뜰작 TV와 함께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또 이제 일정 잡혀 있거든요. 일정 잡혀 있는데 일정 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뜰작 TV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된다면 좀 더 신선한 좀 기획을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기 옆곡에 명물 김치 순대국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제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